네, 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할 때 근육이 빠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로 이제 PT 트레이너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이 조언을 해주는 건데, 간헐적 단식을 하면은 근손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줍니다. 여러분들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16대 8, 16시간 단식을 하고 8시간 먹는, 아니면은 길어봤자 24시간 단식을 평소에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단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민망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란 단어를 만든 거예요. 이 단식을 할 때 근손실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이제 부족한 포도당을 채우기 위해서 몸에 단백질을 태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어지간한 기아 상태가 아니라면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는 수십 년 전부터 연구를 통해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평범하게 먹었을 때랑 왼쪽에, 그리고 굶었을 때 보면은 그때의 질소의 분비를 비교한 거예요. 왼쪽을 보면 음식을 먹었을 때는 유레아가 많이 나와요. 음식을 굶게 되면은 이 다른 것들은 별 차이가 없는데 단백질을 분해하는 유레아의 분비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이 근육을 태운다고 한다면 이 유레아 수치가 차트를 뚫고 나갈 정도로 치솟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이 근육을 보존하려고 애씁니다. 단식을 할 때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연구를 볼게요. 이거는 70일 동안 간헐적 단식을 하고 체질량을 비교한 연구예요. 지방은 참가자가 평균 이제 43.5에서 38.1로 뭐 한 12% 이상의 지방이 감소된 게 관찰이 됐어요. 근데 이 제지방 체중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지방을 제외한 골격과 근육의 그 양에는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근육은요,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장이나 위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먹는 걸로 근육이 자란다는 생각은, 반대로 못 먹으면 근육이 줄어든다는 생각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와닿긴 하지만 무지한 생각인 거죠. 아니, 그럴 거면 유청 단백질만 먹으면 되지 누가 힘들게 운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음식을 먹고 말고는요, 상대적으로 근손실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작습니다. 자, 우리 몸이 지방이랑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해두잖아요. 에너지로서 지방이나 간에 잠깐 저장을 해두는 건데, 근데 잠깐 굶었더니 정작 단백질을,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먼저 가져다 쓴다? 아니, 우리 몸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헬스 트레이너들처럼 근육량을 이렇게 매일 측정할 수 있는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했더니 야, 근육량이 20%나 감소했다, 이거 봐라 하고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근육의 힘을 테스트해 보면 정작 근력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래요. 우리 몸은 이 포도당을 글라이코젠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 글라이코젠은 간이랑 근육에 저장이 되죠. 근데 단식을 하게 되면 간이랑 근육에 저장돼 있던 그 글라이코젠을 에너지로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글라이코젠이 빠져나갈 때 수분이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임피던스로, 인바디 같은 것들로 근육량을 측정을 해보면 근육의 질량이 줄어든 것처럼, 근육이 작아졌다, 그렇게 측정이 되니까 근손실이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글루코겐이 빠져나간 겁니다. 수분과 함께. 날짜를 정해놓고 내가 바디 프로필을 찍기로 했다, 아니면 머슬매니아 뭐 대회에 출전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아니면 그냥 내가 평소에 근육 사이즈가 지금 되게 중요해서 근성장이 목표다, 이런 분들이라면 그거조차도 아쉬워할 수 있죠. 하지만 건강의 관점에서는, 근육 건강의 관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근육 손실하면 안 되는데, 나이 들수록 근육이 중요한데, 이런 관점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을 놓고 근육량의 변화를 측정하면 더 명확합니다. 근력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단식만 한 환자가 단식을 시작하고 2주 후에 근육량이 10%가 감소된 게 관찰이 됐어요. 지금 그 인바디 이런 걸로 했더니 아유 큰일 났다, 근육이 줄어들었다. 단식을 중단을 하고 한 2주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면 근육량이 자동으로 또 10%가 회복되는 게 관찰이 됩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도 근육량이 줄었다 늘었다?
그러지 않아요. 글리코겐이랑 수분이 줄었다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근이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근육부터 소실되기 시작한다면 인류는 아마 진작에 멸종했을 겁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내가 공복 중에 운동을 해도 괜찮은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머슬매니아 대회를 나가고 내가 지금 나이가 20대야.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는 언제 음식을 먹고 언제 운동을 하고 운동을 끝나고 단백질을 보충해 주느냐 뭐 이런 거조차도 되게 아쉽고 중요할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최고 수준을 놓고 나의 최고치를 끌어올려서 대회에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건강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24시간 중에 언제 내가 충분히 단백질이 보충되어 주었는가가 중요한 거지 어느 시점에 언제 먹었냐 목숨 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 중에 공복 중에 운동을 해도 괜찮은지 이 질문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당연히 괜찮습니다. 이게 뭐 당뇨약을 복용 중인 중증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라고 한다면 의사랑 상의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잠깐 굶은 거거든요. 몇 시간 굶고 그리고 나서 그 운동을 해도 될지 아니면 운동을 하면 안 되는지 그 여부까지 자신이 없어서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지 어쩌다 그 상황이 됐는지 저는 좀 참담하고 되게 딱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간헐적 단식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단식이 아니라고요. 한 가지 기억하실 건요. 칼로리 제한식을 할 경우에 실제로 근육이 빠집니다. 2016년에 연구가 있어요. 칼로리 제한식을 한 그룹이랑 간헐적 단식을 한 그룹이랑 둘로 나눠 가지고 32주 동안 진행을 하고 비교를 한 연구예요. 체중 감량은 양쪽 모두 다 비슷하게 일어났어요. 칼로리 제한식도 5kg 감량이 됐고 간헐적 단식을 한 그룹도 5.7kg 감량이 됐어요. 간헐적 단식을 한 그룹이 약간 더 빠지긴 했지만 큰 의미는 아니니까. 근데 이 제지방, lean body mass를 그거를 측정한 결과 칼로리 제한식은 0.5%, 간헐적 단식은 2.2%로 간헐적 단식을 한 그룹이 근육을 포함한 이 제지방의 보존 능력이 더 뛰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간헐적 단식은 공복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공복 기간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성장 호르몬은 대응 조절 호르몬이에요. 카운터 레귤레토리. 내가 굶었을 때 얘가 나와줘 가지고 근손실을 예방해 주려고 나오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이 원래 근육을 키우잖아요. 그죠? 칼로리 제한식을 할 경우에 이 성장 호르몬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굶을 때 나오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거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자, 그래서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또 이 암 환자나 너무 마른 분들, 영양 상태가 나쁜 분들 있죠. 너무 고령이신 분들은 무턱대고 간헐적 단식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할 때 대부분이 단식이랑 공복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하지만 간헐적 단식도 엄연한 식사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잘 먹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간헐적 단식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영상이 있죠. 이 간헐적 단식을 하려면 자연적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고, 가공식품을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는 거고, 특히 단순당을 피하려고 하는, 그게 제일 큰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의사항 영상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올려드리는 영상도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